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자, 고조선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 교재 보시면 이제 공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지난 시간에 못한 말씀 좀 드리면, 정현우라고 있는데 여기 현직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한국사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능검 수업도 또 학교에서나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도움을 받아서 자 이제 교재는 딱 실제 저희 기출에 맞춰서 공조를 했다. 자, 지난 시간에 빠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죠. 최초의 왕조. 자, 건국은 당군왕검. 자, 이게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있나요? 자, 그리고 BC 2333년.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2000년에서 합쳐서 우리가 5000년, 반만년의 역사다. 그런 얘기 하죠. 자, 그리고 BC 2333년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 삼국유사와 자, 동국통감을 근거한 건데, 사실은 동국통감설입니다. 그래서 성유사랑 동통감이 사실 몇 년 차이 나거든요. 자, 그냥 드린 말씀이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건국이념은 자,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홍익인간. 오늘날은 교육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조선에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경이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나오는 국가 중에 우리 역사 중에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나라는 고조선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군 신화. 자, 근데 보통 요즘에는 당군 신화. 그래서 너무 이제 신화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당군 이야기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짧게 키워드만 봐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고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미 계급사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자, 태백산 신단수에 머물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주민 세력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왕조 고조선은 이주민 세력과 그 다음에 원래 이 동네에 있었던 토착 세력. 그래서 토착 세력은 환웅이 이곳에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곰과 범이 찾아오잖아. 그쵸? 그래서 곰부족,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곰부족, 그 다음에 범부족. 자, 요런 것들은, 요런 부족들이, 그러니까, 이적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이었던 걸로 봐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곰과 범이 어느 날 환웅을 찾아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정령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환웅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서는 뿅 하고 해주는 건 아니고 뭐라 그래? 마늘과 쑥갓을 주고 너희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자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정령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범은 못 참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곰은 끝까지 버티잖아. 그래서 자 곰이 웅녀가 되죠. 자 그러면서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당군 왕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사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건데 이런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읽어주냐면 비유와 상징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 빵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읽어주는 거야. 자,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당군 왕검입니다. 자, 당군은 제단의 임금. 그래서 뭘 뜻하냐면 제사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해요. 그래서 당군왕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지배자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제사장이자 동시에 정치적 최고 권력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재정 일치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당군 신화를 통해서 자 당군 조선의 기본적인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사료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군 조선의 자 발전 그리고 변천인데 여러분 여기는 고조선은 사실은 역사는 시간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시간에서 원래 최초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역사에서 원래 최초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과 관련해서 기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그런 사항들은 좀 제외하고 시험에 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특징들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고조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국가의 형성 파트에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랑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왕과 준왕과 같은 세습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은 또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관직 체계의 정비. 그러니까 그 국가로서의 어느 정도의 좀 시스템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뒀다. 근데 요 명칭은 여러분 눈도장 좀 찍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한국사에서 되도록이면 막 너무 막 외우세요 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요거 네이밍이잖아. 그러니까 네이밍은 제가 배경을 깔아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당군조선. 자, 관직명 뭐라고요? 상, 대부, 장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선 지금 하나 나왔죠? 근데 좀 있으면 우리가 부여해가도 나오고 고구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항상 무언가를 기억하고 나면 섞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자,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조금 구별해 주시죠. 당군조선 그럼 뭐라고요? 상, 대부, 장군. 자, 그리고 나면 자, 당시에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인데, 자, 춘추 전국 시대 전국 칠흥 중에 가장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연나라야. 그래서 연나라와의 갈등이 커져요. 왜냐면 그 연나라가 가장 그 실제로 만주 쪽에 좀 가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란 아무래도 좀 근거리잖아. 그래서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는 좀 친하게 지내기 좀 어려워. 그래서 갈등이 커져요. 그래서 연나라와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는데 이때 고조선이 져요. 그래서 중심지가 자, 한반도, 그래서 만주에서 대동강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요 이야기. 그래서 당군조선에서는 자, 요것만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위만조선이에요. 자, 위만조선은 유이민의 이동. 그래서 그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국 역사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면 제가 뒤에 중국사를 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교재 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29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사를 제가 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쵸? 교재 한번 몇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국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알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워낙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 역사를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대충 한 5,000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디에 올려놨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만 좀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역사. 됐죠? 자, 그래서 중국 역사를 한 대충 한 40분 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제대로 앉아서 공부하실 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가볍게 그냥 유튜브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대분열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통일했던 게 진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중국의 원형이 됐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든 틀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중국을 뭐 진화, 뭐 친친, 뭐 차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이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그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이 왕이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나 왕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나를 중국 신화에 나오는 자, 삼왕과 오제, 에서 황제를 따와서 나를 황제라고 불렀다. 그래,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 시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통일이 너무 폭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15년 만에 허망하게 다시 천하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로 막 이제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한나라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대분열이었던 그 통일을 그 완수하던 통일전쟁. 거기에다가 또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진나라가 망하고 이런 엄청난 전쟁 속에서 자 그쪽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 동쪽으로 전쟁을 피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그룹을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 위만인데 그래서 위만이 자신의 그룹을 이제 데리고 자 고조선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당시에 조선의 국왕은 준왕이었어요. 근데 준왕이 위만을 보니 사람 됨됨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위만과 그 그룹을 받아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위만이 이렇게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왕한테 신임도 많이 얻고 박사라는 관직도 얻고 그리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수비대장에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은 어차피 금방 끝나지 않았고 계속 유민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만은 세력을 계속 키워간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평양 쪽에 있던 준왕이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일으켜서 반대로 이제 준왕을 배신하고 준왕을 쳐요.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때부터를 우리가 구별해서 뭐라 그러냐면 위만왕조라고 합니다. 됐죠? 또는 위만 조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쪽에 있었던 조선 동포였고 그 다음에 그 동포들을 상당 그룹 데리고 원래 전쟁을 피해서 고국 쪽으로 왔다라고 오늘날 보거든요. 그래서 자 나라는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그러니까 왕조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는 요 시기를 뭐라 그런다? 위만왕조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위만왕조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뭐가 전래된다? 철기가 본격적으로 전래됩니다. 물론 최초는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들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요 대목이 되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색깔을 넣어놨죠. 자,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한반도에 있는 진이랑 그 다음에 중국 한, 그 다음에 동쪽의 이해가 직접 교역 못하고 왜냐면 위치상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야? 세금만 띄는 거지. 됐죠? 자, 여기에 자꾸 이제 국제무역에 관여하는 자, 이제 위만조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나라가 불만이 많았어.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한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자, 한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한나라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이때 그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예요. 근데 우거왕이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래서 BC 109년 자, 패수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한무제라는 사람이 한나라 최전성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수륙 양면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조선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하자는 주화파랑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이제 물리쳐야 된다는 주전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자, 그 주전파의 바로 대표가 우거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거왕이 주화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자, 왕검성이 함락돼요. 이러면서 BC 108년 자, 역사 속으로 자, 이제 조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고조선의 멸망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나 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원래 여러분 저항의 민족이잖아. 그렇죠? 네. 모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항의 민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체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말을 대빵 안 들어.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 땅이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게 실제로 만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내륙 쪽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원래 지난 시절에는 그 시안, 서안이라 그래서 완전 저쪽 서쪽 안쪽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가 진짜 멀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후로 봉에서 적당하게 그냥 조공 바쳐라.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뜯어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황제 직할지로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나라의 군현이다. 그래서 한 군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 군현을 몇 개를 만드냐면 총 4개를 만들어.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한사군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러면서 자, 직할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자, 이렇게 만든 거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자, 황제가 직접 뭘 보냈다? 그러니까 도지사를 보내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말씀 다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뭐가 남았냐면 오늘날 8조의 법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한는 것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고등교과 과정이나 그 다음에 뭐 각종 공무원 시험들에서 대부분 다 그냥 8조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한능검에서만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범금 8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한능검이 계속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범금 8조라는 말이 나오면 고조선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그냥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많은 법 몇 가지가 있다? 8개가 있다, 이 나라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기록은 아니고요. 자, 중국 측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이제 대목인데, 근데 실제로는 3개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백성들에게 그 많은 8조의 법이 있는데, 그리고서는 3개만 소개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1. 됐지?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대. 자, 그럼 이게 뭐예요? 2번째.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도둑질한 자는 뭐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됐죠? 그래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입니다. 됐죠? 이렇게 3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은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나머지 5개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3개를 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여기 변화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사회를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 자, 모두 좀 기억해달라. 8조법도 기억해달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얘기 다 했네요. 자, 고조선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번 문제. 자, 그래서 1번 문제 하나만 대표로 그냥 빠르게 봐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하나 고민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짧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실 때 부담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짧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고민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이렇게 좀 계속 풀어드리는 게 맞는 방법인가. 왜냐면 이게 시간이 길어질까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히 뭐 정치사나 뭐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문화사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은 사실은 문제 유형을 처음부터 조금 보시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 국가인 자, 띠용띠용을 건국한 당군왕검 이야기래. 그다음에 환웅, 그다음에 당군왕검. 이건 뭐 자료가 너무 쉽네요. 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문제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자, 무천은 동해입니다. 동해. 그래서 B. 자, 그다음에 소도는 사만이에요. 그래서 B. 자,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의 문제 배상한다. 요거는 부여랑 고구려입니다. 자, 그 다음 상가, 대로, 패자 같은 관직이 있었던 건 고구려예요. 그래서 B 틀렸고요. 자, 전국 칠현 중에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했다. 요거 아까 기억나세요? 자, 당군조선은 연나라와 그리고 위만조선은 중국 한나라와. 됐죠? 네. 그래서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조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온다?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여러 나라의 성장, 그 나라들과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선지에서 봤던 이 여러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